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글씨가 없이 국화 꽃잎만 그릴 건데요. 국화 그림을 이걸로 그릴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아파트 공원에서 그냥 찍은 건데요. 이걸로 그릴 건데 이걸 다 그리는 건 아니고 요것만 중심으로 해서 그릴 거예요. 지금 현재 초점은 완전하게 이거에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이거부터 먼저 그리고 글씨는 이 꽃이 바라보는 쪽에 글씨가 있는 게 더 이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쪽에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쓰는 구도를 할 건데 오늘은 글씨는 없고 그냥 국화만 그릴 거예요. 자, 먼저 정면에 꽃을 그릴 거예요. 정면 꽃. 그러니까 이쪽을 비워야 되니까 이쪽에다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만큼 와서 정면에다 먼저 원형을 그려요. 꽃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려주는데 이 정면을 보는 건 사방의 꽃이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크기로 그리면 되는데요. 이 첫 꽃잎이 중요하겠죠. 이 첫 꽃잎에 따라서 국화꽃의 크기가 정해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려 가시면 돼요. 한 입씩 한 입씩. 이게 조금 그림으로 그리다가 보면 좀 지루하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형태, 꽃의 형태를 보다가 보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화랑 좀 더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보고 내가 그릴 거를 계산하고 보는 거는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도 사진으로는 표현이 되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의 꽃 모양을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꽃 모양이 좀 예쁘겠죠. 국화꽃 같은 경우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꼭 똑같은 모습이 아니어도 비슷한 형태로만 간다면 그냥 대충 맞춰 주시기만 해도 돼요. 꼭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충하고 싶은 자리는 보충을 해도 되겠죠. 이런 데 원래는 비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좀 꽃이 꽉 차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정면을 보고 있는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측면으로 보는 거죠. 측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그려주고 여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형태만 잡아줘요. 이게 꽃 수술이 올라갈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어려우면 작게 그리는 게 어려우면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진을 그대로 그리시되 내가 그릴 수 있는 형태로만 그리시면 돼요. 어려운데 굳이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걸로 시도를 해볼게요. 이 꽃을 보고 그린 거는 정말 오래간만이고 거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감각적으로만 그렸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보고 그리려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보고 그려보는 것도 또 국화의 형태라든가 이런 모양들이 도움이 되니까 일단 보고는 그려봐요. 미처 알지 못했던 형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리는 것도 괜찮지만 가끔은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좀 얇죠. 이게 국화꽃 모양이 이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국화가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서운하죠. 그러면 이렇게 채워줘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채워주면 국화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겹쳐 있는 위쪽이 하나, 옆으로 완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거는 위로 올라간 꽃잎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주변으로 이렇게 꽃이 겹쳐서 피어 있죠. 이게 원형 형태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여기에는 꽃잎이 겹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태는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고 비슷한 형태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하는 건 꽃잎의 형태예요. 크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겹으로 피는 국화꽃이 되죠. 이 형태만 좀 맞춰주면 그 국화꽃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복잡하니까 뒷모습은 안 넣고 이쪽에 뒷모습을 하나 넣을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꽃받침을 그려주고요. 일단 나중에 헷갈리니까 표현을 해주고, 뒷모습이 의외로 쉬워요. 이런 식으로 원형만 약간의 부채꼴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국화의 뒷모습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위로 보는 게 있는데 위쪽을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얘는 수술은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냥 편하게 옆에, 이거는 꽃잎을 가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늘게 몇 장을 크고 작은 걸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어들어요. 조그맣게. 그러면서도 약간 넓게.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없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는 국화의 드로잉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위를 보고 있는 것도 했으니까 이쯤에서 이대로 하긴 좀 아쉬우니까 여기는 그냥 비워둘게요. 이파리도 오고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이제 피기 시작하는 국화를 하나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꽃받침대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네, 이런 식으로 안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쭉날쭉해요. 약간 옆으로 퍼지는 반타 원형이 좋겠죠.
그리고 뒤에도 살짝 뒤에 꽃잎이 보이게끔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피어나는 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면 더 리얼하죠. 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진에는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봉오리가 있겠죠. 그거 봉오리는 의외로 쉬워요. 중심을 하나 놓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만들어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봉오리가 되죠. 봉오리를 감싸고 있는 꽃받침이 당연히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국화꽃의 모양은 다 됐어요. 드로잉은. 자, 그럼 이제 줄기를 드로잉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먹물로 하는 거에서는 줄기는 드로잉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복잡해 보이고, 아니면 한다면 이 먹물로 내려가면 되는데 오늘은 먹물로 안 하고 그냥 바로 물감으로 할 거예요. 우선은 여기 색깔을 먼저 칠할 거예요. 왜냐면 살짝 말라줘야 물감 올리기가 더 쉬우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 전에 짜놓은 건데요. 생물감이에요. 근데 원래 그냥 마른 물감을 써도 돼요. 여기에서는. 근데 그냥 생물감으로 할게요. 생물감이라 좀 퍼짐이 없죠. 아, 물이 너무 많다. 화선지는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물이 많으면 번져요. 이렇게 물감이 번진 거는 생물감으로 덮으면 되니까 여기는 요 밑에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기도 밑에만. 밑에만 진하게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꽃잎을 칠할 건데요. 원래 사진에는 하얀색하고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약간 색깔을 섞어서 이 붉은 보라색하고 하얀색을 섞어서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안쪽은 좀 더 진하겠죠? 그래서 끄트머리만 살짝 더 보라색을 칠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연하지만 안쪽은 좀 진하게 나오는, 이 국화를 칠하실 때는 확실하게 다 안 칠해도 돼요. 중간중간 비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꽃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건 이 물감을 이중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연한 꽃잎을 하고 뒤에 끄트머리만 진한 색으로 해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색깔이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측면을 보고 있는 국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5도 측면이죠. 물이 좀 많네요. 물이 많다고 느껴질 때는 화선지에다가 끝부분, 이 끝부분을 살짝 닦으면 물기가 빠져요.
자, 꽃잎의 연보라색을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칠해서 진한 색을 만들어주고, 뒤에 물을 살짝 빼줘요. 진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를 꾹 누르면 연보라가 나와요. 왜냐면 뒤쪽에 연보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끄트머리 쪽은 진한색 보라죠. 그래서 명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만약에 더 안쪽을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마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찍어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자동으로 물이 번지면서 진한 색이 표현이 돼요. 자, 그럼 두 송이가 끝났죠. 자, 이거는 약간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으로 해볼게요. 붉은색인데 너무 붉은색은 또 보기 싫으니까 하얀색하고 섞어서 살짝 붉은 기운이 나는, 이렇게 하고 끄트머리에 빨간색을 살짝 묻혀서 약간 핑크색이 되죠. 자, 명암이 없죠. 그러면 빨간색을 끄트머리에 좀 더 찍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그어줘요. 이렇게 하면 명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대신 이게 마르기 전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흡수가 안 돼서 손으로 보여요. 자, 하다가 보니까 보라색이 더 이쁘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그냥 할게요. 저것만 빨간색으로 두고 보라색 만들어서 빨간색이 살짝 섞여서 약간 어둡게 되네요. 이렇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조금 더 진해도 되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더 그림자가 져서 진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붓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꽃의 방향도 결정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런 끝부분을 남기기 싫으면 이렇게 덧칠해 주시면 돼요. 그냥 남겨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비어있는 자리가 싫다 그러면 이렇게 덧칠을 해서 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은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쓰다가 보면, 그리다 보면 이렇게 진한 게 잘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보라색 꽃이
않겠죠. 자, 그래서 얘도 보라색 꽃을 할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빈 부분을 좀 연하고 진한 부분들을 색깔로 채워주는데요.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들은 칠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남았죠. 이거는 좀 진하게 하얀색이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진하게 해서 붉은 보라색을 주로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고 끄트머리에다가 붉은 뒤쪽에 물을 다 빼고 붉은 보라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빈자리를 남겨두고 칠해주면 돼요. 여기에선 다 칠할 필요 없고요. 약간씩 빈자리를 남겨줘야 좋은데, 그러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하얀색을 하나씩 넣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 그러면 명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뒤에는 여기는 연한 색으로 하고 가운데는 역시 더 진한 색,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물기를 좀 빼고 하얀색으로 살짝 끝으로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 명확하게 그 선이 그려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라는 밝은 노란색이죠. 그리고 붓은 아주 세필 붓을 쓸 거예요. 왜 수채화 붓 중에 세필 붓 있죠. 근데 무늬나 붓 중에도 이런 세필 붓이 있어요. 이런 세필 붓. 그래서 물에 적시면 가늘죠. 색 물감을 그대로 해서 위쪽은 약간 물을 적셔서 살짝 선을 그어주고 봉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점을 찍어요. 가운데는 촘촘하고 중간은 띄엄띄엄하지만 그래도 촘촘하게 찍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도 약간 뒤에 초록색이 보이지 않는 한도, 보일랑 말랑 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자세하게 표현하려면 이거를 하고 초록색도 막 그리고 하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표현만 해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얘는 옆에서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이거는 다른 기법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절반만 칠했는데 노란색 이쪽에 꽃잎이 없으니까 안 보일 것 같네요. 일단 노란색 넣고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그래서 뒤에 초록색을 좀 칠해 놓은 게 그거예요. 이게 노란색이 더 잘 보이게끔 하려고. 이럴 때는 초록색을 살짝 끄트머리해서 슬쩍슬쩍 이렇게 가운데다 점을 한 번씩 찍어주면 돼요. 아니면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보통 하얀색으로 선을 그려주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야 더 표현도 강하게 되고.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얀색으로 선을 좀 그려주고, 노란색으로 초록색의 제일 진한 색, 아주 진한 색으로 끄트머리만 살짝 그래서 약간의 명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어떤 형태를 다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진한 초록색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는 이제 줄기를 그려야 돼요. 줄기는 약간 거친 걸로 그릴게요. 줄기를 그릴 때는 마른 물감을 쓰는데요. 초록색은 이렇게 약간 푸른색이 나는 초록색,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그리고 여기에 아주 진한 초록색, 이 세 가지를 섞어요. 진한 초록색은 끄트머리만, 물기를 살짝 빼고, 자, 여기 꽃받침을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자, 이제 중심이 얘는 이렇게 와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와야 맞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얘는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얘는 여기에서 줄기가 올라간 걸로, 그리고 얘는 여기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죠. 자, 어색하죠? 이 부분은 입으로 덮어버릴 거예요. 어색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이파리가 좀 많은 걸로 할 건데요. 이건 약간 굵은
붓으로.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만들어 주는데 초록색 배합은 똑같아요. 국화잎은 넓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파리로 어색한 부분들을 메꾸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고 복잡한 부분들은 이렇게 칠해줘 버리는 게 훨씬 더 낫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하얀색 생물감을 이용해서,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번져요. 그래서 물기를 빼고 하얀색 생물감으로 줄기의 방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기가 많으면 얘가 스며들어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아마 나중에는 다 말랐을 때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국화가 끝났는데요. 이제는 좀 어색한 부분들을 보충을 해야겠죠. 지금 저게 자꾸 아까부터 눈에 거슬리는데, 이렇게 해서 국화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노란 수술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도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채화로 그렸으면 더 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화를 그려봤습니다.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국화 사진을 찍어다가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셔요.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울이었습니다.